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는 영상 제작을 하고 있는 엄성현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저희는 영상 제작의 이해라는 제목으로 수업을 하려고 합니다. 사실 영상 제작이라고 하면 조금 거추장스러울 수도 있는데요. 쉽게 말해서 동영상 편집 또는 동영상 제작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또는 나만의 영화를 만들어 본다, 또는 이렇게 좀 멋있게 생각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저희는 지금 영상의 시대에 살고 있죠. 핸드폰으로 많은 유튜브 영상을 많이 보기도 하고, TV를 틀거나 영화관에 가서 영화를 보기도 하고, 그리고 어떤 강의를 들을 때도 이런 영상으로 강의를 듣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상이 우리 생활에 굉장히 가까이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여러분들이 어떤 영상을 만들고 싶으신지 제가 한 명 한 명 다 알 수는 없지만, 어쨌든 제가 여러분들이 영상 제작을 좀 더 쉽게 할 수 있게 제가 알려드리고자 하고요. 여러분들은 수업 시간에 배운 것들을 토대로 나만의 영상 만들기 이런 것들을 한번 진행해 보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영상 제작은 세 가지 단계로 이루어집니다. 첫 번째가 프리 프로덕션, 그리고 프로덕션, 그리고 뒤에 포스트 프로덕션, 이렇게 나눕니다. 프리 프로덕션은 말 그대로 프로덕션 이전에 하는 거죠. 프로덕션이라고 하면 영상을 실제로 촬영을 하고 배우를 섭외해서 촬영을 한다거나, 아니면은 내가 어디 여행을 가서 브이로그를 찍는다 라고 하는 게 프로덕션 개념이고, 그러면 프리 프로덕션에는 뭘 하면 될까요? 어디서 찍을지, 누구를 찍을지, 무엇을 찍을지, 어떻게 찍을지, 이런 것들 결정하는 단계예요. 이것을 포괄적으로 기획이라고 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 영상 제작에 가장 중요한 것이 이 기획이라고 봐요. 사실 촬영 단계에는 굉장히 많은 변수들이 존재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촬영이 잘 되면 좋겠지만은 여러 가지 이유에 의해서 조금 부족할 때가 있기도 해요. 하지만 우리가 준비할 수 있는 것은 기획 단계에서 최대한 이 촬영 단계에서 많이 힘들지 않게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기획입니다. 뭘 촬영해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좀 난감하기도 하거든요. 제가 최근에 이 영상 수업을 하면서 공모전에 나가는 것을 목표로 수업을 해봤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생각은 많이 있어요. 생각은 많이 있는데 이게 기획이 잘 안 되다 보니까 막상 촬영 때 좀 머뭇거리게 되고, 어떤 걸 찍어야 될지, 그런 분들이 기획을 제대로 했다면 이런 촬영 단계에서도 머뭇거리지 않고 촬영을 할 수 있었을 텐데 하는 생각에 기획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네. 기획 단계에는 어떤 것들을 해야 되는지 좀 자세하게 알아볼게요. 일단은 우리가 소비자를 이해해야 돼요. 소비자라고 하면 우리가 마트 가서 우리가 물건을 사는 우리가 소비자죠. 그러면은 마트는 이것을 판매하는 사람입니다. 마트는 우리가 물건을 살 때 어떤 것들을 고려할까요? 저는 오이를 자주 사 먹는데요. 오이가 어떤 포장지에 포장이 돼 있으면 좀 신선하게 느껴질까요? 그런 것들을 고려하는 거죠. 오이를 검정 봉다리에 넣어서 판매한다. 그러면은 우리가 일일이 그걸 볼 수도 없고 좀 불편하겠죠. 그래서 투명한 봉지에 싸놓거나, 아니면은 바깥에 전시를 해놓아서 소비자들이 직접 보고, 아, 이거는 가시가 튼튼하구나, 또는 만져봤을 때 좀 탄탄하구나, 이런 것들을 보고 살 수 있게 만들어 놓는 거죠. 이렇게 소비자들은 마음이 제각각이에요. 그렇지만 그 판매자 입장에서 소비자를 잘 이해하고 내 물건을 사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고민하고 결정해야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가 말했던 소비자와 판매자를 영상으로 이야기해 볼게요. 나는 영상을 만드는 사람이고 내 영상을 봐주는 사람이 소비자라고 생각했을 때 내 영상을 봐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파악해야 된다는 거죠. 내 영상을 보는 사람들이 연령대가 어떠한지, 또는 성향이 어떠한지, 또는 성별이 어떠한지, 그리고 그 사람들이 소속해 있는 집단이 어떤지, 그런 것들을 고려해서 영상을 만들면 좀 더
내 영상을 보는 사람들의 타겟을 맞출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요, 저는 영상의 타겟이 60대 이상의 남자들에게 영상을 보여주려고 합니다. 휴대폰으로 영상을 봤을 때 너무 글자가 작으면 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또 영상이 너무너무 빠르게 지나가면은 영상을 보기 힘들겠죠. 천천히, 그리고 자막의 크기도 좀 크게 라고 했을 때 이 50대, 60대 이상의 남성들이 보기에 좀 좋은 영상이 만들어질 것입니다. 반대로 생각했을 때요, 초등학생에게 보여주고 싶은 영상이다. 그러면은 너무 어둡거나 무거운 분위기의 영상보다는 조금 더 밝고 약간 푸릇푸릇하고 좀 긍정적인 내용의 영상을 담아주는 게 더 그들에게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소비자들을 좀 이해를 하고 내 영상을 누가 볼 것인지 생각을 한 다음에 영상을 만든다면 좀 더 좋은 영상을 만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영상은 누군가를 설득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해요. 내 영상을 보고 얼만큼 설득당할 것인가. 내가 만약에 광고를 만들어요. 그러면은 이 물건을 사고 싶게 만들 것인가. 얼만큼 내가 신빙성 있는 광고를 만들 것인가. 이 사람들을 얼마나 내가 설득을 할 것인가. 그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고요. 나만 볼 수 있는 영상을 만드는 사람도 있겠지만 누군가에게 보여준다면 그 사람을 좀 더 설득할 수 있는 방법으로 영상을 만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또 이해해야 될 몇 가지 개념이 있는데요. 요즘에 숏폼이라고 많이 있습니다. 숏폼이라고 많이 하고요. 뭐 핸드폰에도 숏폼이 나오고 많이 나옵니다. 숏폼은 뭘까요? 쉽게 말해서 숏, 짧다 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폼, 어떤 형태를 말하는데 짧은 형태의 영상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유튜브 기준으로 60초 이내의 영상이라고 볼 수 있고요. 우리가 뭐 좀 더 젊은 세대들, 뭐 인스타그램이나 뭐 쇼츠, 릴스 이런 것들을 보는 세대들은 10초 또는 뭐 15초 사이의 영상도 숏폼의 기준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해될 것이 킬링 컨텐츠라는 단어인데요. 좀 무서운 단어다, 그죠? 킬링, 죽이다. 좀 더 재미있게 말하면 아주 죽이는 컨텐츠라고 이해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내가 만들어내는 컨텐츠 중에서 어떤 것들이 좀 더 멋진 영상인가? 사람들이 딱 봤을 때 우와, 이걸 사로잡을 만한 영상인가? 라는 것들을 보고 킬링 컨텐츠라고 해요. 저는 뭐 예를 들어서 제가 맛집 블로그를 하고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은 제가 만들어내는 일반적인 컨텐츠들은 뭐 오늘은 대구 중구의 중식을 한번 먹어봤습니다. 또는 오늘은 서울의 중식을 먹어봤습니다. 뭐 이런 컨텐츠를 올리기로 해요. 근데 그 중에 내가 킬링 컨텐츠로 만들고 싶은 것들이 있다면 이렇게 만드는 겁니다. 대구를 가면 꼭 먹어봐야 할 5가지 음식, 이렇게 만드는 거죠. 그러면은 일반적으로 만드는 컨텐츠보다 사람들의 관심도나 유입도가 훨씬 더 높아집니다. 그리고 그 영상들이 신빙성이 높고 사람들에게 설득이 되어졌을 때 그것은 킬링 컨텐츠가 되어지는 것이죠. 자, 영상을 만들 때 좀 막연하기도 하죠. 나는 어떻게 영상을 만들까? 뭐 어떻게 할까? 좀 고민되시는 분들을 위해서 준비를 했습니다. 레퍼런스 찾기라는 건데요. 나보다 나랑 동일한 상황에 내가 만약에 브이로그를 만들고 싶으면 내가 아는 브이로그를 만드는 사람들 것을 찾아보고요. 내가 만약에 광고 영상을 만들고 싶다 하면은 광고 영상들을 찾아보는 거죠. 그래서 비슷한 상품, 동일한 상품을 찾아보고 그런 것들 비슷한 상황에서 나보다 나은 사람 거, 나보다 잘하는 사람 거 찾아가지고 한번 비슷하게 만들어 보는 거죠. 처음에 좀 시작하기 막연하다면 이렇게 남들이 했던 것들을 좀 찾아서 비슷하게 만들어 보는 것도 제작의 퀄리티를 높이는 방법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좀 내가 따라 할 수 있을 것 같다. 좀 어떻게 이렇게 비슷하게 만들어 보고자 하는 목표치를 세우시고 그것을 향해서 달려나간다면 조금 더 영상 제작이 쉬워질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보는 눈을 키워야 되는 거예요. 언제까지나 거기서 머물러 계시지 마시고 내가 이 정도 영상을 만들었으면 좀 더 나은 사람 거, 좀 더 나아가서 더 멋진 것들을 찾아보고 그것을 한 번 더 목표를 세워보는 거죠.
그것들을 자꾸 보다 보면 보는 눈이 키워집니다. 보는 눈이 키워져서 이 정도 만들면은 좀 더 사람들이 좋아할 것 같다. 이런 것들이 사람들은 좀 더 이해되기 쉬울 것 같다 라는 눈이 생기는 거죠. 그런 것들을 키워가는 힘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꾸준함과 반복을 잊지 않으셔야 돼요. 한두 달 해보고 이거 나랑 좀 안 맞는 것 같아, 또는 이거 어려워 어떡하지? 라고 고민하지 마시고 최소 한 6개월 정도는 한번 열중해 보십시오. 6개월 동안 뭐 매일 하라는 건 아니지만은 적어도 내가 처음에 배워서 한 달 동안 하나의 영상을 만들었다면 그 다음 달은 2개 만들어 보고 그 다음 달은 3개 만들어 보고 이렇게 목표를 만들어 보시면은 좀 더 꾸준하고 이렇게 반복을 하시다 보면 더 빨리 내가 원하는 영상에 다가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우리가 이때까지 기획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제가 좀 정리해서 말씀드리자면 첫 번째, 소구 대상 설정을 하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보여줄 것인가를 설정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촬영 대상 설정. 무엇을 보여줄 것인가. 네. 요즘에 광고 트렌드가 좀 많이 바뀌었어요. 예전에는 광고를 했을 때 이 제품이라고 쳤으면은 이 렌즈가 얼마나 기능이 좋은지, 어떤 기능이 숨어 있는지, 어떻게 하면 이 가격은 얼마고 무슨 재질로 되어 있는지 이런 것들이 좀 강조돼서 광고가 되었다면, 요즘에는 이 렌즈를 통해서 영상을 찍거나 사진을 찍었을 때 얼마나 예쁘게 나오는지, 그런 영상과 사진들이 얼마나 당신의 삶을 행복하게 하는지 이런 데 좀 포커스가 맞춰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무엇을 찍을지도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촬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획 단계에서 또 중요한 거, 업로드 계획이죠. 나는 뭐 일주일에 1개 올릴 것이다, 또는 나는 언제쯤 올릴 것이다, 이런 것들. 내가 만약에 유튜브를 만들고 싶은데 좀 직장인들 대상으로 좀 영상을 만들고 싶다 라고 하면 업로드 시간을 좀 출근 시간에 하면 어떨까요? 그 일하는 시간에 영상을 올리면 보기가 힘들죠. 그렇지만 출근하는 시간에 영상을 업로드 했을 때 사람들이 출근 시간에 영상을 보는 빈도수가 높아집니다. 그런 것들을 고려해서 영상을 제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획안 폼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써보는 거예요. 이것도 훈련인데요. 처음에 이 페이퍼를 보면은 뭔가 좀 막연하기도 하고 어떻게 써야 되나 이런 고민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이걸 좀 쓰는 연습을 하다 보면 내가 어떻게 촬영해야 될지 정확하게 명명백백히 나올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이 중요한 것이 촬영 단계죠. 우리가 기획을 통해서 촬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럴 때 촬영을 할 때 또 지켜야 될 몇 가지가 있어요. 어떻게 할까요? 자, 제일 첫 번째, 촬영할 때 이것만은 지켰으면 좋겠어요. 어떤 분이 제가 강의를 하는데 핸드폰으로 촬영을 합시다 라고 이야기했는데 물어보더라고요. 선생님, 제 핸드폰 고장이 나가지고요, 이 동영상 촬영이 잘 안 돼요. 사진을 촬영해도 막 뿌옇게 나오고 이상해요 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봅시다 하고 카메라를 봤는데 렌즈에 굉장히 많은 때가 묻어져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꼭 하셔야 될 것은 렌즈를 닦아주는 거예요. 이렇게 렌즈를 닦아주는 거. 근데 손으로 닦으면 안 되겠죠? 최소 뭐 헝겊이나 또는 뭐 천 같은 거, 안경 닦는 천 같은 거로 닦아주시면 굉장히 좋아요. 꼭 촬영하기 전에 렌즈를 닦아주시는 것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가 촬영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촬영이 어떻게 이제 영상 이 핸드폰 안에 맺히는가 라고 이제 원론적인 얘기를 하면 가장 중요한 것은 빛이에요. 빛. 빛. 지금도 여기 제가 조명을 세팅을 해놨거든요. 지금 어두운데 조명을 쳐서 제 얼굴이 이렇게 밝게 나오죠. 이런 조명 장비들이 없다면 빛을 효과적으로 받을 수 있는 곳은 야외입니다. 실내에 있는 형광등은 생각보다 좀 어두운 편이에요. 흐린 날 말고요, 가능한 맑은 날 촬영하면 좋습니다. 내 영상이 조금 우울함을 나타내야 된다, 또는 뭐 브이로그를 하다가 보니까 어두워져서 어쩔 수 없다, 그런 부분은 괜찮지만 내가 만약에 보여주고 싶은 영상이 좀 쨍하게
좀 선명하게 나와야 된다 하시면 꼭 맑은 날 야외에서 촬영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촬영을 할 때 좀 다양한 각도로 촬영하시면 편집을 하기 또 좋습니다. 내가 브이로그 촬영을 해야 돼서 그냥 셀프캠으로 쭉 들고 있는 것이라면 뭐 계속 똑같은 구도로 촬영하면 좋겠지만은 내가 어디를 가서 뭐 경치를 보여주고 싶다, 또는 그냥 뭐 정면으로 하나만 찍지 마시고 위에서도 찍어보고 옆에서도 찍어보고 돌려놓고 찍어보고 뒤에서 찍어보고 햇빛에 가져가서 찍어보고 먹다가 찍어보고 다 먹고 찍어보고 먹는 모습 촬영해보고 이렇게 여러 가정을 촬영해 놓고 그 다음에 편집해서 골라 쓰는 거죠. 네. 여러분, 재료가 하나밖에 없다면 요리를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만약에 쌀밖에 없어요. 그러면 할 수 있는 것이 밥밖에 없죠. 근데 나는 쌀도 있고 계란도 있고 토마토도 있고 또는 뭐 간장도 있고 된장도 있고 소금도 있고 또 채소도 있고 고기도 있어. 그러면은 할 수 있는 요리가 되게 많아지는 거죠. 촬영을 할 때도 여러 컷들을 보유하고 있어야 확보해 놓으셔야지 편집할 때 좀 더 재밌는 영상을 만들어낼 수 있는 거예요. 브이로그 촬영을 할 때도 이렇게 혼자 들고 촬영을 하시다가도 한 번씩 바닥에 놓고 걸어가는 발걸음이나 또는 뭐 지나가는 햇빛 또는 지나가는 사람들 이런 모습들도 찍어 놓으면은 중간중간에 재미있는 컷들로 사용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 여러 가지 좀 촬영을 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주 중요한 포인트예요. 자, 이제는 저희가 캡컷이라는 프로그램을 깔아서 이 편집을 해보는 실습을 할 거예요. 캡컷이라는 프로그램은 무료 프로그램이고요. 가능하면 핸드폰보다는 컴퓨터에 설치를 하셔가지고 편집을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핸드폰에도 편집을 할 수 있지만 이 손으로 너무 작게 하다 보면 좀 힘들어서 빨리 포기하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가능하면 이런 노트북 을 하나 준비하셔가지고 편집을 하시는 것을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캡컷이라는 프로그램 한번 받아볼게요. 네, 저 같은 경우는 구글에서 일단 캡컷을 검색을 해보겠습니다. 한글로 캡컷 쳐볼까요? 캡컷 다운로드라고 검색을 해봤습니다. 여기 보면은 캡컷.com 이라는 사이트가 있죠. 네, 여기 들어가서 로그인 하는 것이 있는데 굳이 로그인을 안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무료 다운로드 한번 눌러 보시고요. 네, 이렇게 다운로드가 다 완료되면 설치를 해주시면 됩니다. 설치 과정은 각각의 컴퓨터마다 사정이 다르기 때문에 설치를 한번 해 주시면 되고요. 자,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흰색 바탕에 이렇게 가위 모양 있고요. 실행을 해 보겠습니다. 자, 캡컷을 다운받아서 설치를 하시면 첫 화면이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나오고 저희는 새 프로젝트를 누르면 되겠죠. 네. 뉴 프로젝트라고 누르면 이렇게 이제 프로젝트가 실행이 되어졌습니다. 자, 일단 전체적으로 여기가 내 컴퓨터의 탐색기 역할을 하는 곳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영상을 불러오는 장소라고 볼 수 있고요. 두 번째, 이곳은 내가 편집하는 화면이 보이는 곳이고 여기가 편집하는 도구들이 쌓여 있는 곳입니다. 자, 제일 처음에 여기 색깔이 딱 보이죠? 네, 추가하라고 합니다. 임포트라고 되어 있는데 자, 여러분들 이게 영어 버전으로 되어 있어서 조금 어려울 수도 있다, 그죠? 그래서 캡컷에다가 가져가서 세팅스 해주시고 여기 오른쪽에 보면 랭귀지라는 부분이 있어요. 여기 지금 잉글리시로 되어 있는데 한국어 체크해 주시고 세이브 하고 재시작 하면 네, 이렇게 한글이 나옵니다. 자, 프로젝트 만들기 한번 눌러 볼게요. 자, 여기 이제 임포트 대신 이제 우리 한글이 나왔습니다. 가져오기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누르면 내 이제 동영상, 내 컴퓨터에 있는 동영상들을 선택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데스크탑에 편집 실습이라는 동영상을 한번 불러볼게요. 가져오기 누르면은 이렇게 내가 원하는 동영상이 불러와졌습니다. 나는 지금 내가 가져온 동영상이 없다 하시는 분들은 또 여기 보면
자료, 스톡 자료라는 게 있어요. 여기 보면 이거는 공통적인 건데요. 여기 상단에 프로라고 작게 적힌 것들은 사용하시면 비용을 내야 하는 것들입니다. 여기 보면 프로에 가입하기라는 게 있죠. 가입하면 돈 내고 가입하는 거예요. 돈 내고 가입하면 좀 더 많은 것들을 이용할 수 있다라는 의미고요. 프로를 쓰는 거는 이렇게 편집을 해서 불러오는 것까지는 뭐 돈이 따로 들진 않아요. 그런데 나중에 이제 이것을 출력을 할 때 보면 프로 버전의 어떤 것들 사용했습니다 라고 해서 출력이 안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꼭 프로 있는 거 말고 일반적인 프로가 안 적힌 것들을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산 이런 것도 있네요. 이런 것들을 사용하셔서 편집을 하셔도 되고, 샌드 애니웨어를 통해서 핸드폰에서 동영상을 다운받은 다음에 컴퓨터에서 불러오기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샌드 애니웨어 하는 방법은 다른 유튜브에 많이 올라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참고하시고 사용해 주시고요. 여기에 영상을 한 5개 정도 불러와 볼게요. 한꺼번에 선택을 해서 가져오기 누르면 한 번에 가져와집니다. 그 다음 마찬가지 이 영상들을 전체적으로 선택을 해서 여기에 가져오는 겁니다. 5개. 하나, 둘, 셋, 넷, 다섯 가져왔습니다. 저는 아이가 어떤 체육 수업을 듣는 이 영상을 가져왔습니다. 자, 여기 보이시는 흰 줄이 타임라인이라고 하는데요. 이 줄을 이동하면 마우스로 클릭해서 이동하면 이렇게 이동이 됩니다. 이동함에 따라서 동영상이 보여지게 되고요. 또는 플레이 버튼을 눌러도 영상이 플레이가 됩니다. 자, 세 번째 스페이스바를 눌러도 영상이 플레이가 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중요한 게 이게 지금 여기 보면 영상과 영상 사이에 이렇게 모양들이 생기기도 하고요. 돼 있지만은 내가 영상 편집에서 가장 첫 번째로 해야 될 것은 자르기예요. 자르기. 쓰고 싶은 만큼만 잘라서 남겨두는 거죠. 그렇게 해서 자르기인데, 자르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장 쉬운 방법은 타임라인을 두고 자르고 싶은 곳에 가져둔 다음에 이거 분할 버튼 누르고 이 뒤에 있는 것들 클릭해서 딜리트 버튼 눌러주시면 지워집니다. 지워지는데 여기가 좀 공간이 너무 작죠? 작아서 잘 안 보입니다. 그럴 때는 컨트롤 누르시고 플러스 눌러주시면 이렇게 커집니다. 커진 상태에서 플레이 버튼 눌러보고 필요 없는 부분, 이 뒷부분 자르기 해주시면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그 다음 장면 앞에 이렇게 선생님과 교감을 하고 뛰는 장면까지만 해도 될 것 같아요. 이 뒷부분은 필요 없겠죠? 그래서 분할 눌러주시고 뒤에 거 클릭해서 클릭을 하면 이렇게 흰색 테두리가 만들어집니다. 클릭해서 딜리트 눌러주시면 지워집니다. 다음 것도요. 여전히 띄고 있습니다. 띄고 있고 이 뒷부분 필요 없죠? 자르기 해주시고. 자, 이 주먹과 하이파이브를 하는 이 장면이 필요합니다. 앞부분은 필요 없습니다. 이번에는. 그래서 잘라서 앞부분을 선택한 다음에 지우기 눌러주시면 됩니다. 뒷부분도 필요 없죠? 지우기. 자, 그 다음 영상. 자, 지금 잘라서 지우기 하는데 그럼 중간 부분을 쓰고 싶을 땐 어떻게 해야 될까요? 또는 중간 부분을 삭제하고 싶을 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질문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내가 만약에 이 중간에 이 부분을 필요가 없다 하시는 분들은 여기 하나 자르고 그 다음에 뒷부분에 여기 하나 잘라서 이 중간에 있는 친구를 지워주면 되겠죠? 지워주면 되겠습니다. 실수로 뭔가 잘못 지운 것 같아요 하시는 분들은 컨트롤 Z 눌러주시면 이전 상태로 돌아가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놀라지 마시고 마구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자른 것도 다시 원상복구 같아요. 잘라서 앞부분 율동하고 이렇게 날아가는 장면 해서 잘라서 뒷부분 지워주면 다시 컨트롤 마이너스 눌러서 작게 만들어서 보면 됩니다. 이렇게 전체적으로 봐서 편집이 잘 되었는가 한번 보는 거죠. 처음 영상보다 한 반 정도 줄였는데 조금 더 줄여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눌러서 지워주시고 눌러서 필요한 부분 지워주시고 그래서 영상을 보면
네, 좀 더 군더더기 없이 좀 필요한 부분만 남았죠. 이렇게 하는 것을 첫 번째 편집 단계인 컷 편집이라고 합니다. 이 단계를 좀 잘 하셔야지 나중에 편집을 했을 때 보기에 재미가 있어요. 어떤 효과들을 많이 넣는다, 또는 뭐 좀 예쁜 뭐 자막을 넣고 싶다, 뭐 그림을 넣고 싶다, 이런 것보다는 사실 이 컷 편집 단계를 잘 하는 것이 좀 더 완성도 있는 편집물을 만들 수 있는 방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단계를 꼭 열심히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영상이 이렇게 나왔으면 간단한 영상을 만들기 위해서 이제 오디오를 넣으면 좋겠죠. BGM. 여기에 소리가 들어가 있으면 좋겠지만 소리가 안 들어가 있다면 여기 오디오 클립 보면은 또 여기 캡컷에서 제공하는 음원들이 이렇게 많이 있어요. 네, 많이 있어서 한번 들어보시고 필요한 것들, 네, 분위기 어떤지 한번 들어보시고, 저 같은 경우는 영상을 편집을 할때 최소 한 100곡 정도는 듣는 것 같아요. 그만큼 음악이 중요합니다. 중요하기 때문에 내 영상과 잘 어울리는 음악을 고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꼭 여러분들이 뭐 100곡을 들어보고 골라라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들어보시고 여러 곡을 들어본 다음에 좀 내 영상이랑 어울리는 것들을 한번 다운받아 보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눌러서 오디오 부분에 가져오면은 네, 이렇게 음악이 들어가 있죠. 음악도 마찬가지 이렇게 좀 잘라서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잘라서 앞부분 지우고, 이거는 앞으로 가져오고. 네, 그 다음이 이제 효과를 넣는 부분인데요. 효과는 일단은 영상에 효과를 넣는 방법과 그 다음에 영상 사이사이에 효과를 넣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습니다. 일단은 처음에는 아무것도 선택이 안 돼 있고 세부 정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내 영상을 하나 클립을 클릭하면 이 툴이 생겨납니다. 확대할 수 있는 방법도 있고요. 그 다음에 위치 조절 할 수도 있어요. 이렇게 클릭해서 옮길 수도 있습니다. 필요 없는 부분을 좀 안 보여주고 싶으면 이렇게 좀 확대를 해서 이 피사체만 보여주는 이런 방법도 있습니다. 네. 자, 오디오 탭에 가면은 여기 이 영상 클립에 오디오가 있습니다. 내 영상에 오디오가 필요 없다 하신 분들은 이렇게 마이너스 해서 지워주시면 됩니다. 네, 지워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속도를 좀 빠르게, 지금 1배속으로 되어 있는데 한 2배속으로 만들면 이렇게 영상의 길이가 줄어들죠. 대신에 빨리 재생이 됩니다. 이렇게 빨리 뛰는 장면. 자, 반대로 1보다 마이너스로 가면 0.5로 가면은 0.6 이렇게 가면은 좀 천천히 뛰는 영상을 만들 볼 수 있어요. 네, 이렇게 슬로우 모션을 줄 수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 탭이 애니메이션인데 여기도 마찬가지 프로 모드가 있어요. 이런 것들 좀 제외하고 영상에 요거를 인에 넣어 볼게요. 눌러보면 네, 처음에 원래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냥 영상이 뚝 나오는 건데 이런 걸 넣으면 뭔가 줌해서 이렇게 시작하는 이런 효과들. 아웃은 이 영상의 뒷부분에 어떻게 나갈 것인가, 이거 한번 넣어볼게요. 아웃 할 때 뭔가 확대해서 지나가는 그런 축소도 있습니다. 축소. 이렇게 이런 애니메이션 효과들도 줄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이 텍스트 넣기겠죠. 중요한 자막 넣기. 자막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제목 자막이랑 그 다음에 뭐 말 자막 이렇게 나눠서 구분을 하시면 좋습니다. 일단은 텍스트라는 것을 만들어 주시고요. 기본해서 이렇게 끌고 오시면은 텍스트가 하나 생겨납니다. 여기 화면에 이렇게 나오죠. 여기에 영상의 제목을 써주는 거예요. 뛰어놀기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제목을 이렇게 정해줬고요. 자, 이것도 마찬가지 자막을 클릭하고 나면 여기에 자막 수정할 수 있는 이렇게 창이 생깁니다. 지금은 일단 기본 글꼴로 되어 있는데 글꼴도 다 다운받을 수 있어요. 다운받아서 선택을 해보는 거죠. 뭐 이런 자막들. 자, 이렇게 흰색으로 글씨 쓰는 게 가장 무난해요. 가장 무난했기 때문에 여러분들 색깔을 뭐 많이 굳이 바꾸시지는 마시고요. 원한다면 색깔을 바꾸셔도 무방은 합니다. 뭐 빨간색 잘 보이게 하는 방법도 있고 이렇게 노란색으로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반대로요, 색상은 흰색으로 하고 색깔은 흰색으로 하고 이렇게 배경을 넣어주는 방법도 있어요. 배경을 색깔을 좀 튀는 색깔로 이렇게 만들어 줄 수도 있습니다. 또는 배경 말고
획 해주시면은 네, 약간 노래방 자막 스타일 이렇게 만들어지기도 합니다. 이렇게 만들어주시고 여기에 마찬가지로 프로 모드가 아닌 것 중에 영상을 자막을 만들어 놓은 것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을 한번 가져와서 한번 넣어보죠. 일단 얘는 지워보고 이런 반짝이는 효과를 넣어놨네요. 브이로그 많이 쓸 것 같아요. 네, 여기 디자인이 되어 있네요. 여기에 글씨만 바꾸면 될 정도로. 띄어 놀기.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렇게 영어로 만들어진 것들은 한글로 하면 이게 텍스트가 깨져요. 글꼴이 이제 한글만 지원하는 게 있고 영어만 지원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텍스트를 다시 조절해주면 되겠죠. 그러니까 아네모네라는 걸 한번 다운받아 놨어요. 이런 식으로 만들 수도 있습니다. 막 움직이네요. 네, 이렇게 좀 간편하게 되어 있습니다. 옆에 스티커 한번 볼까요? 스티커는 이런 동그라미 같은 거 이렇게 넣을 수 있어요. 동그라미. 이 친구 얼굴에 이렇게 갖다 놓는 거죠. 이렇게 동그라미. 글씨 위에 넣을 수도 있겠죠. 텍스트 기본을 넣은 다음에 재밌다 라는 글씨를 넣고 글씨를 이런 거 만든 다음에 이렇게 동그라미 해주시면 이런 재밌는 글씨들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어요. 한번 사용해 보시고 내가 마음에 드는 것들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스티커. 자, 편집 효과도 있어요. 여기도 한번 보시고 여러 가지 한번 사용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전화는 동영상과 동영상 사이에 좀 이런 효과들을 넣는 겁니다. 페이지 넘김 한번 해볼게요. 넘기면 내가 여기다가 페이지 넘김을 눌렀어요. 누르면은 영상이 시작될 때 이렇게 자, 이거는 밑으로 가져오셔야 돼요. 눈을 깜빡이세요 라는 것도 한번 해볼까요? 여기 사이에 가져오면 영상과 영상 사이에 이렇게 눈 깜빡이는 것처럼 이런 영상들. 자, 여기까지만 보면 기본적인 영상을 만들 수 있습니다. 컷 편집을 먼저 하고 자막을 넣고 그 다음에 약간의 효과를 주는 정도의 영상이었습니다. 자, 편집이 다 됐어요. 다 되면은 이 뒷부분에도 이제 잘라줘야겠죠. 여기 음악이 계속 나오니까 여기에 가져간 다음에 잘라서 뒤에 필요 없는 거 지워주시고 그러면은 내가 원하는 15초 정도의 영상이 나왔어요. 그 다음에 위에 있는 내보내기 클릭하시고 여기 이름 띄어놀기 하시고 내보내는 위치를 설정해 주시면 돼요. 저 같은 경우는 데스크탑에 편집 실습이라는 걸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열기 눌러주시고 내보내기 눌러주시면 가장 좋은 파일로 알아서 정리가 됩니다. 네, 이렇게 다 되고 나면은 이렇게 공유 내보내기 다 되었다고 나오고요. 따로 뭐 업로드 하실 필요 없으시면은 이렇게 취소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내가 만들었던 폴더에 가서 확인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내가 원하는 편집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네, 오늘 강의는요, 편집의 스킬을 배운다기보다는 영상 제작이 전체적으로 어떻게 흘러가는지 그리고 어떤 부분이 중요한지 이렇게 간단하게 알아봤고요. 다음번에 또 기회가 된다면 편집을 좀 더 예쁘게 하는 방법들, 이런 강의나 아니면 촬영을 어떻게 잘 하면 좋을지 이런 강의들을 한번 들어보면 더욱더 영상 제작이 즐거워질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앞서 말한 것과 같이 꾸준하게 한번 배워보시고 한번 실행해보시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영상 제작 강의의 엄성현이었습니다.